다시 3번으로 돌아가서 그때 질문이 계속 있었고 한데 왜 그 질문이 나왔는지는 나는 알고 있어요. 그 되게 여러분이 헷갈리는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다 내가 해놨는데 실제 이 연습책에 가서 보면 4-9에 가보면 그 질문에 나왔던 또 이게 지금 헷갈리지 않다라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제일 처음 단계고 조금 공부하면 이제 헷갈려요. 조금 공부하면 그 부분은 읽다가 이해하는데 좀 있다가 다시 돌아서면 막 빙빙빙빙 돌아요. 그 다음에 그게 완전히 이해되면 이제 진짜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 4-9를 한번 보면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가 259조에 있는데 이런 경우에요. 동일한 어떤 청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청구권 자체를 이행해소를 내고 그 다음에 그 청구권 자체의 채권 자체의 확인해소를 낸 경우 이것을 내가 반복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보통의 교과서는 이 반복형만 이제 상정해놓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행해소가 들어갔는데 확인해소가 들어간 거예요. 어떤 청구권에 손해배상 채권이면 손해배상 채권, 대여금 채권이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행해소와 확인해소가 반복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그 하나는 이행해소고 하나는 확인해소니까 소송의 종류가 틀려요. 그러니까 소송의 종류가 틀리니까 이 두 소송은 중복된 소재가 아니라고 보면 심플한데 왜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행 청구권 자체를 이행으로 구하면서 확인을 구할 필요성 등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거 굳이 두 판으로 벌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행해소와 확인해소가 또는 순서는 좀 이따가 설명할 때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순서가 확인해소가 먼저 들어간다든지 한 상황에서 이행해소가 들어갔다든지 이행해소가 먼저 들어간 상황에서 확인해소가 들어간 데 있어서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소송이 틀린 거예요. 하나는 이행해소 소송이고 하나는 확인해소 소송으로서 소송의 종류가 완전히 틀리니까 중복된 소라는 걸 생각해 보는 단계에서 아예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왜 그쪽 끌고 와서 생각하느냐. 그 청구권 자체를 다시 한 판 벌리는 게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게 소송물은 틀리지만 나는 분쟁을 가급적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경우 따로따로 별도로 벌리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에 가까울 것 같아요. 중복된 소재기로 이거 첼라고 해요. 나는 어느 한쪽만 하면 되지 나머지를 굳이 별도로 벌리는 것에 대해서 나는 첼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 학설의 스펙트럼은 중복된 소재기가 아니다, 중복된 소재기다라는 양쪽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선우에 따라서 봐요. 이행청구 소송이 들어가면 당연히 확인적인 것은 내포돼서 판단이 나와요. 이행청구 그 채권의 존부가 인정되면서 원고 손을 들어준다든지 그 채권의 존부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원고가 기각되고 피고가 승소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내포돼서 이행해소에는 확인적인 의미가 내포돼서 판단되니까 그 경우는 이행해소가 선행했을 때는 확인해소를 별도로 내는 것은 중복재소로 보되 확인해소가 선행됐을 때는 확인해소는 확인만 하는 거지 그것을 실제 집행해서 받는다든지 하기 위한 이행적인 부분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니까 확인의 소송을 냈다가 급기야 이행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것은 중복된 소재기가 아니다. 이 입장이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쉬운 입장인데 그렇게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중복된 소재기로 처리하지 않고 확인해소는 이행해소한테 한번 이렇게 뒤쳐져요. 보충성이라고 그래요. 확인해소는 이행해소가 나타나면 확인해소 자체만 있을 때는 나름대로 소의 이익이 있다든지 해서 독립적으로 낼 수 있다라는 상황이 됐더라도 이행해소가 나타나면 확인해소는 더 이상 존립 근거를 잃는다라는 측면으로 확인해소의 보충성으로 커버링 하려는 입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처럼 중복재소로 커버링하는 것이나 확인해소의 보충성으로 이것을 갖다 통제하는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만 남게 되는 식으로 하나로만 처리하려는 양쪽을 다 인정하지 않으려는 처리의 그 결과적인 측면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이 경우를 소송의 형태는 틀리지만 중복된 재소로서 즉 모순 저촉된 판단을 방지하고자 한다라는 이런 중복된
그 소재기를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이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반면 확인해소의 보충성으로 컨트롤하려는 측면은 소의 이익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의 이익이든 중복된 소재기든 그 두 번째 소송 또는 그 별개의 소송이 인정하지 않고 헌달한 측면의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접근 측면은 틀리고, 다만 그 접근 측면은 또 상위 개념 써보면 중복된 소재기라든지 소의 이익의 전부가 소송 요건으로 다 걸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등장하는 소송은 소송 요건이 결해서 부적법 각하로 처리되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상위 개념의 소송 요건으로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뭐 하나 헷갈리냐면 중복된 소재기에서 이렇게 나와요. 확인해소와 이행해소가 등장해서 헷갈리는데, 여기 이행해소와 확인해소 또는 이 순서가 뭐 바뀌었다든지 했을 때 이행해소와 확인해소로서 헷갈리는 게, 이행 청구권 자체의 확인해소와 이행 청구를 그대로 이행소송으로 들어간 경우를 지금 설명해 놓고서 그 앞인지 뒤인지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판력서도 많이 했는데, 소유권을 전제로 기초로 해서 인도 청구라든지 말소등기 청구라든지 뭐 이전등기 청구라든지 했던 상황,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두 사람이 싸우고 있으니까 급기야 자승준이가 원고가 돼서 소유권 내 건데 너 왜 이거 현재 점유하고 있느냐, 내놔라, 인도 청구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뭐가 지금 문제가 된 거랑 헷갈리냐면, 소유권 자체의 확인과 이행 청구 소송 간에 있어서의 관계를 요 관계와 헷갈려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 경우는 소유권은 확인이지만 그 다음에 인도 청구는 이행이지만 이 상황이 이쪽에 그 청구권 자체의 확인과 청구를 이행하라는 거하고 틀린 국면이에요. 이 경우는 소유권 확인 자체가 선결적인 거지 그 자체가 지금 소송물이 아닌 거예요. 만약 이 상황으로 갖다 굳이 낸다면 인도 청구권이 나한테 있음의 확인 소송을 구하면서 인도 청구를 했다면 이런 틀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틀은 그게 아니라 소유권을 전제로 해서 인도 청구를 했는데 별도로 소유권 확인 소송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행 소송이고 하나는 확인 소송이니까 그쪽서 얘기하던 거랑 지금 여기서 얘기하던 거랑 지금 헷갈려 하는데, 요 국면은 선결적으로 문제가 되는 법률 관계인 권리 관계인 소유권 자체가 하나 독립적으로 확인 소송이 들어가는 경우와 그 인도 청구 소송이 병렬적으로 있을 때 이게 중복재소냐 아니냐 이 측면인데, 이 경우는 선결적인 그 이유로서의 등장하는 그 어떤 권리 법률 관계의 확인 소송과 그 다음에 본격적인 그 인도 청구 소송은 지금 이건 소송물로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사건에서는 선결적인 법률 관계에 불과한 것을 별도로 확인 소송을 내는 이 경우에 있어서 이 경우와 구별하고, 이 경우는 중복된 소재기가 아니다라고 일반적으로 보는데, 이 경우조차도 나는 또 어떻게 봐요? 나는 이게 어디랑 또 연결돼요? 요게 기판력에서 어디로 연결돼요? 이유증의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느냐, 즉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 소송에서 깨진 원고가, 예컨대 깨진 원고가 소유권 확인을 요번은 후차적으로 2차적으로 들어갔을 때 기판력에 걸리느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가 일반적인 입장이잖아요. 되겠어요? 지금 요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 구별돼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게 아주 초짜 단계고, 한두 번 읽었는데 헷갈리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지금 이게 안 헷갈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오는 거예요. 응? 됐어? 남지수, 응? 어딨어? 됐어? 응, 됐어? 그 다음에 그때 질문, 이제 이런 걸 둘러싸고 그때 질문이 된 거예요. 왜 질문되냐면 지금은 이게 반복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항령을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일반 교과서는 반복형만 있었어요. 근데 내가
대항령을 생각해 본 거야. 대항령을 이걸 만들어 봐요. 동일 청구권에 대해서 이행해소와 확인해소의 대항령을 만들어 보세요. 원고가 이행 청구 소송을 냈는데 거꾸로 피고가 반소가 아니라 요 경우는 그냥 중복재소로만 설명을 하면 피고가 별도로 그 이행 청구권에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이게 대항령이 돼요. 되겠어요? 되겠죠? 일반 교과서는 그냥 반복형만 설명하고 있는데 대항령을 내가 얘기해주고 대항령도 보통은 반복형의 그 학설에 마찬가지로 흡수해서 똑같이 이해하면 될 거예요. 보통은 반복형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반복형에 대해서 대항령의 틀을 지금 말로 한번 설명해봐. 대항령 만들어봐, 여기. 요걸. 응? 대항령 만들어. 쭉 가다가 해줬잖아. 그냥 저 예로 이행의 청구를 제기를 했는데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한번 말해봐. 손해배상 청구권. 피고에게 피해 입은 갑이 가해자라고 지목해서 을을 상대로 일단 그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 막 6천만 원 달라고 해서. 그랬더니 지금 가해자로 물리는 을은, 피고는 억울하다라면서 별도로 뭐를 하고 있는가, 지금. 별도로 갑을 상대로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니까 대항령, 원피고 역전령. 이해되겠어? 원피고 역전령, 대항령. 이 경우에 중복소송이다 아니다 해서 아까 반복형처럼 아니다라는 입장부터 있다는 입장까지 있을 수 있는데 일반 교과서는 뭐 거기까지는 설명 안 하고 반복적인 상황만 놓고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내가 왜 반복형을 끌고 왔냐면 반소를 설명하려고 끌고 나왔어. 일단 반소까지 가기 전에 이 대항령에서의 중복재소적인 상황도 이해됐죠. 그 다음에 학설은 미루어 짐작하는데 대항령도 마찬가지로 볼 것 같아요. 나는 대항령조차도 이제 어떻게 보겠어요? 아까 기조라면 나는 중복된 재소로 걸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행청구 소송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피고가 이행청구에 대해서 막아내면 된다라는 것을 되게 나는 넓게 분쟁의 이례적 해결 등등을 고려해서 굳이 왜 별도로 걸리냐? 거기서 싸워라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런 입장인데 나는 중복재소로 보려고 해요. 여기까지 됐죠, 이제? 되겠어요? 그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중복재소에서 이행해소와 확인해소송이 나오고 여기서 지금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이 나오는 것 같지만 이때는 인도청구소송이라는 이행소송과 인도청구권 자체의 확인소송이 아니라 소유권의 확인소송이 나오니까 이쪽 상황과 이쪽 상황은 틀린 거예요. 이쪽은 기판력에서 말할 때 이유중의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느냐, 중복재소에서 이런 인도청구 소송이 있은 상황이 계속 중에 소유권 확인 소송이 들어갔을 때 중복재소가 걸리느냐는 그 이행소송과 확인소송이 동일한 청구권을 놓고 경합하는 게 아니라 이 경우는 선결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하여튼 여기가 지금 기판력에 있어서는 이게 주문 중의 판단이 아니고 선결적 이유 중에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복재소에 걸리지 않는다,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인데 기판력 부분에서 이유 중에도 뭔가 이 쟁점이 됐다든지 하면 판결의 효력을 미치려고 한다라든지 하는 입장이 중복재소까지 오면 중복재소에 걸려는 입장까지로 그게 파급이 돼요. 그렇죠? 하여튼 지금 일반적인 입장은 이 경우에 중복재소에 걸리지 않고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예요. 그죠? 이 경우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상황을 설정해서 권윤호 설명해봐요. 이 경우 지금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 상황을 설정해봐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갑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해서 시작해봐. 갑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자기 소유권이라면서 지금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무슨 소송을 냈다? 일단? 그러니까 인도청구 소송을 냈다. 그런데 원고가 패소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라는 상황에서 권희은 기판력적인 상황 설정해봐. 그렇게 깨진 원고가 이번에는
요번은 슬쩍 상황을 바꿔서 이행소송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소유, 그 물건에 대한 확인소송을 넣었다. 되겠죠? 기판력이 걸린다, 안 걸린다. 일반적 입장에서. 기판력이 걸리지 않는다. 기판력이 걸리지 않으니까 피고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본다면 갑의 소유권에 대해서 의뢰 입장에서는 막아냈다라는 것은 결국 갑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 막아냈다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이 선행적으로 소유권이 갑한테 없다라는 식의 이런 게 깔리면서 인도 청구가 갑이 패소한 건데 일단 그렇게 패소한 갑이 확정된 끝끝내 싸우다 패소한 갑이 슬쩍 방향을 틀어서 소유권 자체 확인 소송을 들어왔을 때의 의뢰 입장에서 권다영, 김다영, 김다영 의뢰 입장에서 그래 안 오고 그래. 그냥 웃으면서 그래 뭐 또 한 번 응대해 주지 뭐 어차피 네가 뭐 또 쳐들어봤자 라고 해. 김다영 착해서 그래. 보통은 성격이 그래? 나 같은 놈은 어떻게 돼? 이거 기껏 싸워가지고 2년 동안 싸워서 막아냈더니 또 슬쩍 그렇게 해서 들어와. 나는 어떻게? 그 분해 안 분해? 분해 안 분해? 분하지. 김다영처럼 착하면 안 분하지만 나는 분해. 그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겠어, 그런 거. 응? 이왕 소송물로 싸움은 아니었지만, 소송물 자체는 이거였지만, 인도 청구권 자체였지만, 이것도 사실상 승부는 난 거 아닌가? 라고 해서 더 다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싶은 게 그 이유증의 판단에 이런 경우는 선행적으로 쟁점이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물로의 다툼으로서의 결말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그런 것이 주 싸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 것이냐. 인도 청구를 자기가 소유권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소유권은 상당 부분 치중해서 싸움을 하고 결과적으로 패소했는데 슬쩍 소유권 확인을 다시 내는 이것을 인정하겠느냐. 기판력에 걸리느냐 아니냐. 그래서 나는 걸려야 되는 이런 쪽의 접근을 하기가 그런 쪽에 성향이 있겠지. 물론 지금 일반적인 입장은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다시 싸움을 벌리는 게 찜찜하니까 이거 다시 혹시 들어올지도 모르겠어. 이놈아가 머리가 되게 좋아가지고 학교에서 어서 잘 배워가지고 소유권 확인소를 다시 넣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어서 배웠는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내가 기껏 의뢰 입장에서는 막아냈어도. 그랬을 때 김정길 을은 나중에 이거 기판력 없다라고 하면서 괜찮다라고 하면서 다시 낼 것 같은 갑의 그런 행동거지에 비춰서 을이 애초에 소송 중에 그걸 탁 그냥 기판력 채놓고 싶은 을의 방식, 을의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소송법의 제도 생각해봐. 김동욱 생각해봐. 문제는 이해했어? 내 질문을 이해했어? 질문을 설명해봐 그럼. 질문을 설명해봐. 김정길 질문을 다시 설명해봐. 질문은 이해했는지. 내 질문. 지금 누구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걸 물어본 거야? 의뢰 입장에서 이후에 2차전을 쳐들어올 것 같아. 갑이 소유권 확인으로. 그치? 네. 응. 그걸 막기 위해서 미리 손 써놓고 싶어. 네. 의리. 이제 생각났어? 아직? 질문까지만 됐어? 김상훈. 그렇지. 중간 확인해서. 중간 확인해서 264조 중간 확인해서. 그럼 중간 확인해서 걸면 어떻게 되는지 애들한테 설명해 줘봐. 왜 그런지. 그러니까 좀 설명해 줘 애들한테. 애들은 못 알아듣잖아 지금. 지금 일단 질문은 이게 2차전이 벌릴 것에 대해서 염려돼서 라는 부분에 치중해서 설명을 해줘. 중간항의소가 왜 그것을 해소해 주는지. 비판력, 그 이유 중에 비판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비판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항의소를 받아서 그거대로 판결이 나야 되니까 인생을 위해서 문주에 좀 더 덧부연 설명해봐. 딱
핵심을 뚫고, 지금 을이 불안한 건 뭐야? 2차전으로 갑이 쳐들어올 것 같은 것에 대한 불안함은 뭐야? 인도청구는 자기가 막아내겠다고 싶은데 뭘로 바꿔서 이게 들어올 것 같아, 갑이? 2차전은. 문제. 뭘로 들어올 것 같아, 갑이? 지금 계속 설명해 왔잖아. 김효정. 뭘로 지금 들어올 것 같아, 나중에? 결국 을의 입장에서 막아내더라도 뭐만 막아낸 거야, 지금? 현재 통솔 판례적 입장에 하면 을이 막아내도 인도 청구권에 대해서 갑으로부터 들어온 공격을 막아내봤자 갑이 별도로 뭐로 다시 되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거야, 을의 입장은. 지금 계속 설명한 기조에 의하면. 그러니까 뭐의 확인? 소유권 확인. 인도 청구권 확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확인이 들어오는 게, 그럼 소유권 확인이 왜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기판력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채두고 싶으니까 지금 대답적으로 피고 입장에서 중간 확인의 소의 중간은 소송 도중의 의미로 이해해. 앞에서 나왔는 중간 판결하고는 틀려. 중간 판결의 이 개념하고는 틀려. 중간 판결은 어떤 종국 판결에 대해서 중간에 이렇게 일부분 정리하는 판결이야. 이것은 중간 확인의 소에 대한 판결은 중간 판결이 아니라 그 자체 종국 판결이야. 이때 중간은 소송 도중이라는 의미야. 이때 중간 확인의 소에서는 소송 도중에 뭐에 대해서 그 소송, 이미 벌어지고 있는 소송의 선결적인 어떤 쟁점 부분에 대해서 소송 형태는 확인 소송으로, 즉 이 경우는 소유권 확인 소송을 반소적인 형태처럼 나타나겠지. 기존 소송 절차에 병합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중간의 의미라는 거지. 소송 도중에 병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원고도 낼 수 있고 피고도 낼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몰고 간 상황은 피고가 내려고 하는 상황을 지금 쭉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피고가 어떻게 내? 중간 확인의 반소가 뭐야? 소유권에 대한 확인의 소를 소송 도중에 병합해서 낸다가 그 중간 확인의 반소적인 형태의 확인의 소가 돼서 그 소송에서 이겨내면 중간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소유권 확인의 소송의 소송물로서 가타부타 지금 첫 번째 사건으로서 얘기했지만 병합을 시키면 그 동일한 재판부는 이 인도 청구 소송을 원고를 패소시킨다면 결국 소유권을 주장해서 쳐들어온 것을 패소시킨다면 소유권이 원고에게 없다라는 얘기에 있어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지금 피고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내는 거 말고 어떻게까지 내? 아예 다이렉트 내려면 소유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만약 낸다든지 하면 그게 하여튼 소유권 확인, 소유권 존부에 대해서 확인이든 부존재든 만약 부존재로 낸다면 원고의 소유권이 거기에서 부존재한다는 것이 일관되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피고 입장에서 소유권 확인 소송을 내더라도 원고의 소유권을 전제로 한 게 기각된다라면 가타부타 소유권이 누가 있느냐, 또 다른 제3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피고한테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가지런하게 병합돼서 나오니까 이 경우에 피고로부터의 중간 확인회소로서 원고의 소유권을 부존재를 다툰다든지 또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소유권이 존재한다라고 다툰다든지 하는 것이 그 원래의 진행됐던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 소송의 원고의 피고로부터의 소송에 병합되어 있는 상태로 가지런하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간 확인의 소의 결론은 소유권의 존부 확인이니까 그 자체의 기판력이 생기는 거지. 그 자체가 주문 중의 판단이지. 그러니까 2차전이 등장해도 기판력에 걸리는 거지. 이 소유권 존부에 대한 중간 확인의 소의 판결의 주문으로서의 판결이 선행돼서 있는 상태에서 2차전 들어봤자 그건 기판력에 걸려서 2차전이 벌어질 수가 없다가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중간 질문 해봐. 중간 질문. 응? 중간 질문. 중간 질문. 네. 그러면은
아예 부존재에 대해서 반소를 제거하거나 자기 소유권이 있다가 반소를 제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 확인의 소를 피고로부터 나올 때는 중간 확인의 반소적인 내용이야. 근데 그런 형태를 특별히 세팅해 놓은 게 일반적인 반소는 꼭 확인의 소만 인정은 되는 게 아니라 이행의 소도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그것을 세팅했고 만약에 피고가 중간 확인의 소를 내면 상황적으로 중간 확인의 반소적인 상황이 걸려드는 거지. 그렇지만 중간 확인의 소는 선행적인 쟁점에 대한 확인의 소송 형태만을 상정한 거지. 일반적인 반소는 그보다 넓은 형태니까 다만 중간 확인소는 반소적인 성격을 끼고 있게 되는 거지. 피고가 낸다면. 원고가 중간 확인의 소송을 낸다면 소변경 형태로 추가적 변경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거기에 끼어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 확인에서는 원고 내지는 피고 양쪽이 낼 수 있고 피고가 내면 중간 확인에 그래서 조문상이나 교과서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중간 확인에 반소라는 용어도 쓰기도 하지. 그런 경우는. 되겠어? 됐어? 저렇게 중간 확인의 소에서는요, 판결 문제에 관해서는 반소의 이익이 있다고 봐요. 어? 당연히 아까 말한 중간 확인의 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선결적인 쟁점이 전제되고 선결적인 쟁점은 본소 청구와의 관련 관계라든지 뭐 그런 반소에 있어서의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그 관련 관계가 이미 여기에는 당연히 끼어들어가 있는 상황이지. 당연히 끼어들어가 있지. 중간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치. 또 이 소유권 자체의 인도 청구니까 소유권 확인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관련 관계 내지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방어 방법과의 관련 관계가 이미 나타나 있잖아. 들어가 있잖아. 그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저게 그 원고 청구 기각을 의미하는 것 이상의 의미라고 봐야지만 그러니까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인도 청구에 대해서 소유권 자체의 중간 확인, 선결적인 쟁점이라는 것이 관련 관계가 있는 거지.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원래 반소하려면 그 본소의 그 청구 기각을 의미를 넘어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야 반소액이 있다고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저 경우에는 이 경우는 인도 청구권을 무너뜨리는 의미가 있잖아. 소유권 존부 확인은 이 경우에. 그 이상의 의미가 이상에 있잖아. 인도 청구권을 막아내는 건 무슨 의미밖에 없어. 인도 청구권 자체의 존부만의 판단밖에 없지. 그러니까 선결적인 소유권 확인을 치고 나온 것은 의미가 더 있긴 있잖아. 확실히. 어? 그렇잖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있잖아, 분명히. 당연히 중간 확인에서는 그런 의미가 이미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야. 그러고 그냥 분석해봐도 인도 청구권 자체의 싸움에 대해서 소유권은 의미가 있지. 아까 말한 대로 뭐야? 인도 청구 자체는 기판력이 이 소유권 자체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싸움을 걸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 소유권 자체를 따져보겠다는 거야. 또. 만약에 그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를 했을 때 피고 쪽에서 소유권 부존재 확인을 하면 관련성이 있는데 피고 자체적으로 소유권의 확인 청구를 하면 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관련성이 있는 건데 그 정도 선행적이니까 결국 이 사람 내 싸움은 인도 청구권을 싸움을 하지만 이 선결적인 소유권이 갑한테 있느냐 없느냐 또는 뭐 좀 더 우리가 구현한다면 을한테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막 여기서 치열하게 공방이 있잖아. 당연히 이게 사실은 더 핵심이지. 어떻게 보면 인도 청구권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소유권에 기해서 싸움하고 있는 이 상황은 더 핵심이지. 어떻게 본다면. 그렇지만 우리가 이 소송물로 내세운 것은 인도 청구권의 전부가 소송물이지 소유권은 소송물은 아니고 선결적인 법률관계에 불과한 거지.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권이 있다. 그것은 그때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도 질문했듯이 거기서도 질문했듯이 이게 소유권이 아니라 자기가 또 다른 어떤 권리로도 인도 청구는 하려면 할 수 있어. 임차권 같은 거를 갖고도 사실은.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제일 일반적인 소유권이. 그렇지만 소유권만이 이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 아니지.
근데 지금은 이제 소유권을 걸었고 소유권이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그래서 그 소유권이 뭐 취득시효를 했느냐 매수의자냐 뭐 이런 것을 갖고 막 싸움을 하겠지. 그러니까 갑을 간에 그런 게 실질적으로는 그게 갑을 간의 문제겠지. 실질적으로 볼 때는. 근데 지금 소송은 그러면 왜 원고가 소유권을 그럼 소유권만 확인받으면 안 되겠느냐. 소유권 확인 소송 내서 이겨봤자 근데 또 반환은 못 받아요. 그거 갖고. 소유권 확인 소송을 냈는데 반환을 지금 받느냐 못 받느냐 뭐 이런 상황에서 요 경우는 아니란 말이지. 저쪽하고 이쪽은 지금 틀린 거야. 여기서는 그쪽에서의 경우라고 이쪽을 만약 굳이 만든다면 이쪽 형태로 나오려면 인도 청구를 하면서 소유권 확인이 아니라 인도 청구권 자체 확인 소송을 내면 이런 틀이 나오려면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인도 청구권과 소유권 확인은 이 왼쪽 틀은 아니야. 그건 오른쪽 틀이야 지금. 오른쪽. 응? 또 이해됐어 여기까지?